할아버지 병을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실 안 공기가 딱 멎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모니터의 삐소리만 사람들 사이를 갈랐지요. 침대 위에 누운 도윤은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희뿌연 조명 아래서 그의 눈동자는 물 위처럼 흔들렸습니다. 이 방에서 도는 법이었고 말은 칼이었습니다. 태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한 걸음 내딛고 젊은 여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장이 바스락거렸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누구야?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경호, 지금 당장 내보내. 경호가 2명 붙었습니다. 팔을 뻗어 그녀를 잡는 순간 여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 또렷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보내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지금 먹는 약 바꾼 사람 누구예요? 원장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태식의 눈을 한번 보고 도윤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고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명숙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웃음인데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안경을 밀어 올리고 여자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값싼 코트의 단추, 다른 운동화 끝, 그리고 손가락에 작은 상처까지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여긴 장난칠 곳이 아닙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갔지요. 경호가 막아세웠고 그녀의 어깨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자기 몸을 다시 세웠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 병이 아니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먼저 갈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잠깐 스친 놀람이었습니다. 그 놀람은 아주 짧았지만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방에서 떨림은 금기였습니다. 그는 평생 떨리는 사람들을 굴복시켰지요.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손을 숨기듯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너 내 병을 안다고? 그럼 내 이름도 아느냐? 여자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버틸 때의 버릇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 버릇을 어딘가에서 본 듯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혀 녹는 눈은 마치 누군가의 말 못한 사연 같았습니다. 병실 안은 따뜻해야 했지만 사람들의 말이 얼음이었지요. 몇 시간 전 도윤은 또 한 번 쓰러졌습니다. 저택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은 언제나 깨끗했지만 깨끗함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독약 냄새는 사람의 불안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장은 검사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검사지는 많았고 결론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반복했지요. 희귀 질환 가능성, 추가 검사 필요, 경과 관찰이라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도윤의 귀에 닿기도 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어딘가가 조금씩 망가지고 있음을요. 그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돌이 굴러다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웃으면 그 돌이 더 크게 굴렀지요. 태식은 병실을 장악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관리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원장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낮지만 묵직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애매한 말하지 마세요. 딱 잘라 말해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장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 쥔 파일이 구겨질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도윤이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았고 피곤함이 깊었습니다. 원인을 못 찾는다고? 내 돈으로도 못 찾는 게 있나 보구나.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뚫는다는 믿음이 그 방에서 잠시 무너졌기 때문이죠. 명숙은 조용히 다가와 침대 옆에 작은 약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사람들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주무셔야 합니다. 도윤은 약을 보았습니다. 알약은 늘 같아 보였고 봉투도 늘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게도 봉투에 접힌 자국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접힘이 어제와 같지 않다고 그는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차가운 공기가 잠깐 스쳤습니다. 그 바람을 먼저 타고 들어온 건 젊은 여자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간호 스테이션을 지나며 몇 번이나 멈춰 섰을 것입니다. 손에 쥔 접수증이 땀에 젖었고 가방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겠지요. 그럼에도 그녀는 왔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러서면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호가 막았고 태식이 손짓했습니다. 원장이 눈을 피했습니다.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 방향으로 그녀를 밀어내려던 순간 도윤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잠깐, 저 여자 어디서 봤지? 태식이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덜미가 굳었습니다. 명숙의 미소가 아주 잠깐 사라졌다 다시 붙었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서 여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충격적인 한마디가 세상에 떨어졌던 것이지요. 경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매가 살짝 올라가고 손목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희미한 흔적이 매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그는 지금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의 심장이 뛰는 이유가 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손목에 남은 낡은 매듭 흔적이 자신의 굳게 닫힌 인생을 송두리째 열어젖힐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복도는 길고 발소리는 짧았습니다. 경호의 손이 팔꿈치에 닿는 순간 천이 살짝 당겨졌고 피부가 따끔했습니다. 병실 문은 닫혔고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대신 복도 끝에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칙하고 새는 바람소리가 사람 마음을 더 얇게 찢어놓았지요.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흔들린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침대 위의 눈동자. 그 눈동자 속에 잠깐 비친 어떤 표정은 분명 낯선 사람에게 줄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너집니다. 내보내. 장남의 짧은 말이 복도에 남아 있었고 비서실장의 미소가 그 말 위에 얇게 덮여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은 한 걸음 물러난 채로 서류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는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지만 종이에는 사람을 살릴 문장이 없다는 듯 했습니다. 경호가 그녀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그 눈이 스스로를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 그것만 되뇌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호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요. 그 말에는 위협보다 귀찮음이 먼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나오는 톤.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순히 내려가는 척하는 건 오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층수는 내려가는데 가슴은 오히려 위로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얇게 떨렸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가방끈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종이 몇 장과 작은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은데 무게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1층 로비로 나오자 소독약 냄새가 덜했습니다. 대신 커피 향과 겨울 외투에 젖은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마스크 안으로 숨을 넣었다 뺐다 했고 안내 데스크 앞에서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병원에서 흔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슬픔이 배경이 된 곳. 그녀는 로비 끝 자동문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풀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겹쳐져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라 오래된 사람이 쓰던 방식으로 적힌 이름. 그리고 그 옆에 날짜. 숫자들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그녀는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종이를 보는 건 확인이라서 확인은 잠깐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오래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병은 빈 것처럼 보였지만 바닥에는 아주 미세한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긁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흔적. 그 흔적을 얻기까지 그녀는 몇 주를 병원 안에서 돌았습니다. VIP 병동은 벽이 두껍습니다. 하지만 벽에는 항상 문이 있고 문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틈을 만듭니다. 그녀는 간병인을 도우며 지나가는 말들을 주었고 빈약 봉투를 버리는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누군가가 약을 바꾸는 순간을 정면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뀐 흔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약 봉투의 접힘, 약병 라벨의 각도, 간호 스테이션 서랍이 닫히는 소리의 순서. 그 순서를 맞춘 건 살아온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면 굶게 되는 삶은 결국 관찰이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표정을 읽어야 했고 누군가의 발소리로 기분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울면 맞았고 웃으면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울지 않기로 했고 대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동문 바깥으로 눈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유리문에는 하얀 김이 얇게 붙었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만졌습니다. 손목 안쪽 아주 희미한 흔적. 매듭이 있던 자리처럼 피부가 살짝 다르게 굳은 곳. 누가 보면 흉터도 아니고 점도 아닌 것. 그런데 그녀는 그 자리를 만질 때마다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꼭 잡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얼굴 없는 기억입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모르고 그 이름도 모르지만 그 목소리 하나만은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그 자리를 만지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저 병실에 누운 사람이 그 목소리의 주인인지 아니면 평생 오해하고 살아온 건지 오늘만큼은 결론을 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안심하고 움직입니다. 사람은 안심할 때 실수를 합니다. 그녀는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고 모간이 얼얼했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끝 택시들이 늘어선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조급해 보입니다. 조급함은 약점입니다. 그녀는 약점을 최대한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택시 문을 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에 닿자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낮게 깔린 목소리. 오래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 그녀는 대답을 늦췄습니다. 늦추는 사이 상대는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괜히 설치지 마. 그 집안 건드리면 내가 다쳐. 그 말에 그녀는 잠깐 웃을 뻔했습니다. 다친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으니까요. 그녀는 웃지 않았고 대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다쳐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약이 바뀐 게 확실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도 이 병의 진짜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 그녀는 통화를 끊고 택시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거대한 건물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고 그 안의 권력도 여전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것일수록 한번 균열이 나면 소리가 크게 난다는 거요. 가방 속 작은 유리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주 오래 묻어둔 진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피부가 닿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오늘은 쫓겨난 날이 아니라 시작한 날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병실에서 본 그 눈동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 본 사람의 눈인데 어째서 그렇게 오래 잃어버린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택시는 겨울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도 미끄러지듯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증거를 꺼낼 순서. 그녀는 가방끈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철문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이 닿자마자 겨울 금속의 냉기가 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데도 안쪽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 무전기 잡음, 어디선가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말해주었습니다. 이 집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만큼 경계가 날카롭다는 거요. 그녀는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코끝이 시렸고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짧게 끊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던 간판들이 너무 환했습니다. 환한 글자들은 다들 무언가를 팔고 있었는데 그녀는 오늘 아무것도 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되돌려 받으러 왔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잃어버린 시간 한 조각을. 배를 누르기 전 그녀는 가방 속 종이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종이는 얇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다른 종이는 오래 버텼다는 증거입니다. 오래 버틴 것들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감촉을 믿고 배를 눌렀습니다. 삑! 짧은 소리 뒤로 카메라 렌즈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딱딱했고 더 묻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면회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평평하게 말했습니다. 평평한 목소리는 사람을 덜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평평한 목소리도 의심하는 집이었습니다. 면회요? 예약은 없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은 결정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결정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빠른 결정은 실수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뒤
문 옆 작은 출입문이 반뼘만 열렸습니다. 경비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얼굴보다 먼저 손과 가방을 훑었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 가방끈의 해짐, 옷의 주름. 사람을 분류하는 눈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병원에서 뵀습니다. 안쪽에 계신 분 관련해서요.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요. 경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질 때는 경고입니다. 그녀는 문틈에 발을 넣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면 끝입니다. 대신 문 너머를 보려고 눈을 조금 들었습니다. 안쪽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은 돈이 만든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타이어가 눈 위를 누르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걸음이 곧장 문을 향해 왔고 문 앞에 경비들이 자세를 바꿨습니다. 누군가의 권력이 공기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병실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그가 눈길을 주자 경비는 바로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문은 사람을 가리면서 동시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말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숙이면 끝이라는 걸 그녀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병 그냥 병이 아니에요. 그 한 문장에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찔린 사람만이 갖는 반응. 그 흔들림은 순식간에 분노로 덮였습니다. 또 그 소리야? 너 어디서 돈 받고 붙었어? 그녀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여기서는 해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해명은 약자의 언어입니다. 이 집은 약자의 언어를 듣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방을 열어 종이를 꺼내려 했습니다. 증거가. 손이 닿기도 전에 경비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잡는 힘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뼈가 눌리는 느낌이 났고 순간적으로 손끝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종이는 바람을 타고 한 장 떨어졌습니다. 눈 위로 미끄러지다가 검은 신발 밑창에 밟혔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가 찢어지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증거, 웃기지 마. 그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이 집엔 내가 들고 온 종이 따위로 흔들릴 사람이 없어. 그녀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찢어지는 순간 마치 가슴속도 같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종이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붙잡아온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를 발로 밟히는 걸 눈으로 보는 건 생각보다 더 아팠습니다. 밟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건 분노였습니다. 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경비 신고해. 침입 시도. 침입 아닙니다. 그녀는 억지로 숨을 고르고 손목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의 손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차가운 손이 아니라 사람을 물건으로 다루는 손. 그 손이 그녀를 눈 위로 밀어냈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발끝이 미끄러졌고 무릎이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은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는 단단했습니다. 무릎뼈가 바닥을 찍는 통증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얘졌다가 다시 검은색이 선명해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멀리서 누군가가 수군거렸습니다. 돈 뜯으러 왔나 봐. 요즘 별일 다 있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시선은 눈보다 차갑습니다. 눈은 시간이 지나면 녹지만 시선은 오래 남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을 견디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아주 얇게 났습니다. 들어가. 그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 얼씬도 하지 마. 그녀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픈 걸 보이면 더 밟힙니다. 그녀는 종이를 주었습니다. 눈이 묻어 젖었고 찢어진 부분이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주었습니다. 주울 수 있는 건 주어야 합니다. 잃어버리면 또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때 문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잠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이든 손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그 손목에는 얇은 실밥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파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집의 냄새였습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달랐습니다. 그녀와 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눈맞춤은 때때로 긴 설명보다 깊게 박힙니다. 그 사람의 눈이 그녀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숨이 멎는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놀람인지 알아봄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그 표정이 너무 짧아서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느꼈습니다. 봤다. 누군가가 봤다. 문은 곧 닫혔습니다. 경비가 더 거칠게 다가와 그녀를 밖으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더 버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버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흔적을 남길 때였습니다. 흔적은 때로 가장 오래가는 칼입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다시 차량 문 닫히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의 웃음이 얼음 위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찬 공기가 들어왔고 그 찬 공기 속에서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맞아. 그녀는 자신에게만 들리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벽이면 안에 숨긴 게 있다는 거야. 도로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습니다. 손목이 아렸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방금 문틈에서 본 그 눈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 파 냄새, 그 짧은 숨머짐. 그건 누군가가 그녀를 사람으로 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사람의 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눈이 누구의 눈인지 찾으면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히터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따뜻함은 잠깐 위로였고 동시에 더 선명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찢어진 부분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다시 붙을 리는 없지만 누르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창밖으로 저택의 담장이 멀어졌습니다. 담장은 그대로였고 위에는 눈이 얇게 쌓였습니다. 눈은 담장을 하얗게 덮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눈 아래엔 방금의 모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남아있었습니다. 문틈에서 그녀의 손목을 본 그 눈. 그 눈이 오늘 밤 누군가의 기억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이상하게도 분명했습니다. 그 약 누가 가져왔지? 목소리는 낮았는데 방안이 먼저 조용해졌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지요. 돈이 아니라 공기가 먼저 얼어붙는 순간. 그 순간이 이 방에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 머리맡에 반쯤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고 얇은 천 너머로 숨이 들고 나는 모양이 보였습니다. 숨은 고르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이마시다 멈추고 멈추다 내쉬는 시기였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잊어가는 사람처럼요. 탁자 위에는 약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 검은 글씨. 어느 병원이든 비슷한 모양.
그래서 더 의심을 받지 않는 것. 도윤은 봉투를 손끝으로 밀어보았습니다. 봉투에 접힌 자국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힘은 사람의 습관을 닮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 오늘의 접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명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움직임은 정확하게.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며 웃음 비슷한 표정을 걸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입니다. 회장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이라는 단어가 방 안에서 공회전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관자놀이가 아릿한지 눈가가 순간 찡그려졌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힘은 남겨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도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확인이다. 그는 봉투를 열어 알약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알약이 손바닥에서 굴렀습니다. 굴러가는 소리가 아주 작았는데도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알약을 집어 코끝으로 가져갔습니다. 약에서는 원래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은 어딘가 단 냄새가 스쳤습니다. 단맛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위로는 때때로 독을 숨깁니다. 이거,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전에는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명숙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누가 봐도 놓칠 정도였지만 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의 작은 떨림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병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 때가 있고 병이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도윤에게 병은 두 번째였습니다. 회장님, 몸이 예민하셔서. 명숙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태식은 어디 있지? 도윤이 끊었습니다.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름은 가족의 호칭이 아니라 계급의 표시였습니다. 특히 장남의 이름은 명숙에게 실무의 중심이었고 병원 원장에게는 결제였습니다. 밖에서 전화 중입니다.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병원 쪽 정리할 게 있어. 불러. 도윤이 말했습니다. 짧았습니다. 짧아서 되묻기 어렵고 그래서 모두가 움직이는 말. 명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숙여지는 순간 도윤은 이상하게도 다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던 장면. 오래전 눈이 내리던 날. 좁은 방, 등잔불 같은 희미한 빛, 그리고 손목에 묶인 무언가. 도윤은 손목을 만졌습니다. 자신의 손목이 아니라 공중에 남은 감각을 만지는 듯한 손길. 그는 그 감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저택 정문에서 들려온 보고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여자, 손목에 이상한 흔적. 경호의 말투는 무심했는데 그 무심함 속에 들어있던 단어 하나가 도윤의 속을 긁었습니다. 매드. 그는 입술 사이로 그 단어를 흘렸습니다. 명숙이 알아듣지 못한 척했지만 못 알아들은 척하는 사람은 늘 어깨가 먼저 굳습니다. 도윤은 그 굳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기척이 들어왔습니다. 태식이 들어오며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넥타이는 잘 매여 있었는데도 그는 늘 그 부분을 만졌습니다. 불안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거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처리?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는데 태식의 말이 한 번에 꺾였습니다. 태식은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접근 자체가 위험합니다. 병원도 골치 아파지고. 도윤이 손을 들어 태식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손은 여전히 멈춰라는 뜻을 만들었습니다. 태식은 그 손을 보며 말끝을 삼켰습니다. 나는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기꾼이건 아니건 내가 직접 본다. 태식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더 빠른 말이 나왔습니다. 빠른 말은 방어입니다. 아버지, 지금 몸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안다고 했지. 도윤이 다시 끊었습니다. 약이 바뀌었다고. 태식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 그는 그 소리를 숨기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그 돌림을 보며 확신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확신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반응에서 자랍니다. 도윤이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는 새 것처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반짝이지 않는 것은 덜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건물이 있었고 건물 앞에는 사람 셋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산의 능선이 낮고 길었습니다. 눈이 얇게 쌓인 길, 바람에 휘어진 나무, 사진 한 귀퉁이가 달아 있었고 그 다름은 손이 자주 닿았다는 뜻입니다. 태식이 사진을 보려고 한 발 다가왔습니다. 보지 마. 도윤이 말했습니다. 태식은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어릴 때 혼난 아이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태식은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 다른 칼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옛날 일입니다. 그 여자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도윤이 사진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 태식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명숙을 한번 봤습니다. 명숙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둘 사이에 말없는 신호가 오갔습니다. 도윤은 그 신호를 보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칼을 더 깊이 넣는 준비입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가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대신 작은 쟁반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에는 죽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죽에서는 미지근한 김이 났고 파 냄새가 아주 약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도윤의 목을 풀어주었습니다. 춘자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쟁반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춘자야. 그가 부르는 호칭은 오랜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오늘 누가 왔었다지. 춘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숨이 잠깐 멎고 눈이 흔들리고 손가락이 그릇 가장자리를 세게 눌렀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때 손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춘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면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놀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이 먼저 움직이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고 끼어들려는 몸짓. 하지만 도윤은 태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춘자에게만 박혀 있었습니다. 춘자는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목을 봤습니다. 그 손목에 묶였던 자리 같은 게. 그 말이 떨어지자 도윤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닫혔다가 다시 탁 하고 열렸습니다. 닫힌 문과 열린 문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 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오래된 겨울방의 냄새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명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찾아.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온 그 여자. 지금 당장.
명숙이 입술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도윤이 태식의 말을 잘랐습니다. 뭘 할 수 있는데, 그 한 문장이 태식의 어깨를 내려앉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아들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벽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벽을 지금 처음으로 부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약 봉투 전부 가져와. 병원 원장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약 봉투들이 한 묶음씩 나왔습니다. 봉투에 접힘, 날짜, 글씨. 도윤은 그걸 바라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사람은 숫자에 속지만 패턴에는 속지 않습니다. 도윤은 손바닥을 쥐었다 폈습니다. 떨림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온 문을 억지로 여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모든 흔적을 덮어주지만 동시에 모든 흔적을 더 선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검은 담장 위 하얀 선, 어두운 땅 위 발자국. 도윤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속으로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손목의 매듭은 내가 묶었다. 그 확신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도윤은 이미 다음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와. 그 여자를 내 앞에. 다시 온다고? 택시 안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손바닥의 땀이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저택 담장을 멀리 두고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판을 바꿨습니다. 누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상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쪽이야. 직접 찾으신대. 직접. 그 단어가 귀에 붙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줄처럼 이어졌다 끊어졌습니다. 줄이 끊어질 때마다 마음도 잠깐씩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끊어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물러서면 끝인 날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내리자 공기가 다시 소독약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따뜻함은 위로가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따뜻한 곳은 대개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은 곳엔 눈이 많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게 걷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경호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끌어냈던 그 손, 그 힘. 그 손이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이 열린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길은 때때로 함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오세요. 경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그 무뚝뚝함 속에 아주 미세한 경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경계.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VIP 병동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발소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발소리 사이로 무전기에서 새는 작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지금 올라갑니다. 확인. 그 짧은 단어들이 서로 부딪히며 누군가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깐 멈췄습니다. 가방 속 유리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그녀는 손목 안쪽의 흔적이 다시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문을 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과 같은 방인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분노가 공기를 채웠다면 지금은 누군가의 두려움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납니다. 눅눅한 종이 냄새, 씹다 만말의 냄새. 도윤은 침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고 눈은 더 깊었습니다. 그 눈이 그녀를 보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기억을 만지는 눈처럼. 태식은 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은 여전히 반듯했지만 어깨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올라간 어깨는 긴장입니다. 명숙은 그 옆에 있었고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미소의 가장자리가 아주 얇게 떨렸습니다. 병원 원장은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서류가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지? 그녀는 대답을 잠깐 늦췄습니다. 이름은 함부로 던지면 안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까요. 하윤입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에서는 인사말이 의미 없습니다. 회장님, 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이 바뀌었습니다. 태식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또 그 소리야?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그녀는 태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불꽃을 옮겨 붙일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침대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도윤은 손끝으로 약 봉투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톡톡. 그 소리가 방 안에 얇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태식의 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나? 도윤이 물었습니다. 근거.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면 끝입니다. 그녀는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작은 병, 바닥에 남은 가루, 그리고 봉투 하나. 그녀가 병원에서 주운 버려진 약 봉투 조각이었습니다. 조각난 종이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고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병원 원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조각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흔적을 알아보는 사람. 그녀는 조각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고 도윤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접힘이 달라요. 같은 간호사가 접으면 접힘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러 접은 자국이에요. 위를 감추려고 아래를 더 눌렀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봉투를 들고 그녀가 가져온 조각과 나란히 놓았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빛에 비췄습니다. 빛 아래서 종이의 결이 드러났고 접힌 선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원장. 도윤이 병원 원장을 불렀습니다. 이 약 성분표 가져와. 원장이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태식이 서류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의 손이 공중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눈빛은 말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끝. 태식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주먹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먹은 분노이자 두려움입니다. 하윤은 숨을 고르고 유리병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병 바닥에서 나온 잔여물입니다. 가루가 남아 있어요. 원래 약엔 이런 잔여가 남지 않습니다. 원장은 병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검사실에 보내면. 그가 말을 잇는 순간 명숙의 목소리가 얇게 파고들었습니다. 원장님. 부드럽게 불렀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회장님 상태에서 쓸데없는 소라는. 쓸데없나?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내 몸이 쓸데없는 거냐? 명숙의 입이 닫혔습니다. 말이 입안에서 잘려나간 사람은 보통 눈으로 다음 말을 합니다. 명숙의 눈이 경호 쪽으로 스쳤습니다. 아주 짧게. 그 짧은 눈짓이 짓이라는 걸 하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누군가 급히 뛰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이 복도에서 나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조용해야 하는 복도에서 뛰는 발소리는 비밀이 들통났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숨이 찬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차트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 안의 분위기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트가 왜? 간호사는 시선을 내리깔고 말했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일부 기록이 누락됐습니다. 누가 지웠는지. 그 말이 떨어지자 태식의 눈이 명숙 쪽으로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명숙은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턱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윤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맞다. 그녀는 속으로 확인했습니다. 치료의 길이 열리는 순간 동시에 누군가의 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윤이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하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지금부터 다시 한다. 태식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걸 믿겠다고요? 저 여자 대체 뭘 원하는지. 하윤이 태식의 말 위로 낮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거요?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숨긴 걸 꺼내는 겁니다. 방안이 한 번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 속에서 명숙이 아주 자연스럽게 한 발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우연처럼 보이게 그녀의 손이 하윤의 가방끈을 스쳤습니다. 아주 가볍게. 하윤은 순간 가방끈이 살짝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방이 조금 아래로 처지며 안에 든 유리병이 다시 달그락거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녀의 증거를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윤은 가방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저를 밖에 보내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증거는 사라집니다. 도윤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곧 단단해졌습니다. 명숙. 그가 낮게 불렀습니다. 이 여자 내 눈앞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마라. 명숙의 미소가 그제야 완전히 굳었습니다. 가방 내려놔요. 말은 부드러웠는데 방 안의 공기가 먼저 날카로워졌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늘 그랬습니다. 칼을 천으로 감싼 소리. 듣는 순간에는 부드럽지만 닿는 순간에는 베입니다. 하윤은 가방을 더 끌어안았습니다. 가방끈이 코트 위로 파고들었고 손바닥이 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회장의 말이 그녀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마라. 그 말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사이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소지품은 보안 규정상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 규정? 병원에서 가장 편리한 단어입니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단어. 하윤은 잠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목구멍으로 내려가며 쓰게 남았습니다. 확인할 거면 여기서 하세요. 제 눈앞에서. 하윤이 말했습니다. 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라. 딱 봐도 수상해. 사기꾼들은 다 저래.
증거? 뭐? 가방 안에 돈 뜯을 서류가 있겠지. 도윤이 침대 난간을 두드렸습니다. 톡!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태식의 말이 끊겼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명숙.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보라고 했다.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고개를 든 채로 하윤의 가방에 시선을 박았습니다. 그 시선은 얘가 아니라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때 원장이 급하게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 손끝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 약 성분표입니다. 그런데 차트 백업본을 확인하려면 시간 없다. 도윤이 잘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 원장이 종이를 넘겼습니다.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종이는 얇은데 방 안의 긴장이 두꺼워서 종이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성분은 기존 처방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원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은 큰 차이가 있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은 확신할 때는 끝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하윤이 원장의 말을 끊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검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약 겉은 같아도 안이 다를 수 있어요. 태식이 웃었습니다. 안이 다르다?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아냐? 하윤이 대답하려는 순간 도윤이 갑자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들이마신 숨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들썩였고 손끝의 떨림이 더 커졌습니다. 회장님? 간호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그가 이불 위로 손을 뻗어 사진을 잡으려다가 손이 공중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손바닥이 허공에서 꺼지듯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삐, 삐. 간격이 짧아지며 사람의 심장을 따라잡으려는 소리.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식이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상황을 다시 자기 손에 넣으려는 빠른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봐라. 아버지 지금 이러신데 이런 소란이 말이 돼? 당장 저 여자 밖으로. 그 말이 떨어지자 명숙이 거의 반사적으로 손짓했습니다. 경호 2명이 하윤 쪽으로 붙었습니다. 붙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뜻입니다. 하윤은 가방을 품에 더 끌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끝이에요. 경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팔이 비틀렸고 손목이 아려왔습니다. 그 아픔은 예전에 저택 정문에서 느꼈던 통증과 닮아 있었습니다. 통증은 기억을 불러옵니다. 기억은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는 게 누군가에겐 이득이에요. 지금도 누군가가 차트를 지웠잖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방안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건 공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눈이 태식을 향했습니다. 태식. 도윤이 간신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숨 같았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한 발 물러나려는 순간 명숙이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야라는 신호처럼. 그 순간 하윤의 가방끈이 끊어질 듯 당겨졌습니다. 명숙의 손이 아니라 경호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김의 방향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가방이 하윤의 품에서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 안에서 유리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 그 작은 소리에
하윤의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유리병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주워갈 수 있습니다. 경호 한 명이 반사적으로 유리병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윤이 손을 뻗었지만 손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병에 닿기 직전 누군가의 신발이 먼저 병 옆을 가로막았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며 마치 치우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병을 집었습니다. 짚는 손놀림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치워야 할 건 늘 치워왔다는 손놀림. 그건 하윤이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도윤의 모니터가 더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삐삐삐삐. 연속된 경보음이 방 안의 모든 말을 덮었습니다. 코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약, 산소, 주사, 손. 몸이 몸을 살리는 움직임들. 그 혼란 속에서 명숙의 손은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유리병을 쥔 채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군가의 커튼이 쳐지는 순간을 이용해서 그 손은 시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윤은 그걸 보았습니다.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도 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게 사라질 때 눈보다 먼저 감각이 알아차립니다. 안 돼. 하윤이 몸을 비틀었지만 경호의 손이 더 강해졌습니다. 태식이 외쳤습니다. 밖으로 다 나가. 아버지 살려야 한다. 그 말은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열했습니다. 맞는 말은 반박하기 어렵고 맞는 말로 사람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윤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더 하얘졌고 입술이 푸르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하윤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와중에도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눈. 하윤은 그 눈을 보며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증거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보음이 모든 말을 삼켰습니다. 경호가 그녀를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는 소리는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문 하나가 닫힐 때 사람 인생에서도 무언가가 닫힙니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병실 안의 열기는 문 너머에 남고 바깥에는 소독약 냄새만 떠돌았습니다. 하윤은 숨을 몰아쉬며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목의 흔적이 아픈 게 아니라 방금 사라진 유리병이 아팠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바퀴가 달린 작은 카트 소리, 파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춘자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하윤의 앞에 섰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그 사람 손 내가 봤어. 그 여자 비서실장가 뭘 주워갔는지. 하윤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게 끝이 아니라는 뜻. 누군가가 봤다는 뜻. 그리고 그 누군가가 문틈에서 손목을 봤던 그 눈이라는 뜻.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하윤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자리, 옛날에 묶인 자리 같더라. 하윤은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이 다시 열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열려야만 했습니다. 증거가 사라져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지금 막 증인의 입에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가 잠깐만 와. 춘자의 목소리는 거의 바람 같았습니다. 복도 끝, 청소도구가 놓인 작은 문 앞에서 그녀는 손짓을 했습니다. 병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는 여전히 분주한 발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경보음은 잦아들었지만 잦아든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하윤은 알았습니다. 병원은 늘 그렇습니다.
조용해질 때가 더 무섭습니다. 하윤은 경호의 시선을 피해 한 걸음 옆으로 옮겼습니다. 춘자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그 눈길은 오래 숨겨온 사람의 눈길이었습니다. 숨기는 건 습관이 되면 숨길수록 더 잘 숨겨집니다. 아까 그 여자, 춘자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주워갔더라. 딱 봤어. 바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윤은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아니라 숨이 막히는 뜨거움. 역시라는 확인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춘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은 린넨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흰 시트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눅눅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병실의 소독약과 다른 냄새, 사람 사는 냄새에 가까운 냄새였습니다. 춘자는 치마 안쪽에서 작은 청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천은 낡았고 실밥이 몇 군데 풀려 있었습니다. 풀린 실밥은 누군가가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춘자는 손끝을 떨며 매듭을 풀었습니다. 천이 열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붉은 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윤의 눈이 먼저 멈췄습니다. 붉은 실은 길지 않았습니다. 팔찌라고 부르기엔 너무 소박했고 장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했습니다. 실끝은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감겨 있었고 매듭은 유난히 촘촘했습니다. 누가 봐도 급하게 묶은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잃어버리지 않게 묶은 매듭. 춘자가 숨을 삼켰습니다. 옛날에 회장님이 손으로 묶었어. 내가 바로 옆에서 봤다. 작은 손목에 이렇게. 춘자는 손을 들어 허공에 매듭을 묶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신용이 이상하게 정확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윤의 손목 안쪽이 저릿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손목을 감쌌습니다. 이거 왜 저한테? 하윤이 겨우 말을 꺼내자 춘자가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버리라고 했어. 그날 불에 태우라고 했어. 그런데 손이 안 움직이더라. 사람이 사람 걸 태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하윤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붉은 실은 단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었습니다. 손길은 기록보다 오래 남습니다. 하윤은 청꾸러미를 받으려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려서였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그녀가 말끝을 삼켰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분 하윤을 찾으세요. 지금 당장. 춘자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하윤은 청꾸러미를 품에 넣었습니다. 손이 아니라 가슴으로 숨겼습니다. 숨겨야 할 때가 아니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는 사람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경호, 간호사, 원장, 그리고 태식. 태식은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문이 자신인 것처럼. 그의 눈이 하윤을 보자마자 날이 섰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또 데려오라고?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알면서? 원장이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직접. 태식은 원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직접? 지금 직접 판단할 상태가 아니잖아. 그 말이 걱정처럼 들리게끔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게끔. 맞는 말은 사람을 밀어내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리진 않았지만 틈이 생겼습니다. 틈 사이로 도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켜.
짧고 마른 목소리. 그 목소리는 방금 전 위기에서 나온 목소리였는데도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태식의 어깨가 순간 굳었습니다. 굳은 어깨는 마음이 밀린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태식이 한 걸음 들어가려 했지만 비켜.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태식이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기이했습니다. 권력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을 물러나게 만드는 힘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유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병실 안공기는 아직 뜨거웠습니다. 처치가 끝난 뒤의 뜨거움, 숨이 겨우 이어지는 뜨거움. 도윤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산소줄을 코에 걸고 있었습니다. 눈은 피곤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시선은 똑바로 하윤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동시에 부탁이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약함이라기보다 오래 붙잡아온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떨림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와. 도윤이 말했습니다. 태식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감염 위험도 있고. 도윤의 눈이 태식을 한번 스쳤습니다. 그것만으로 태식의 말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눈을 보며 알았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오늘은 가족이 아니라 진실이 먼저라는 걸. 하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손목 안쪽. 거기에는 희미한 자리, 매듭이 오래 눌렸던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소매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습관처럼. 숨기며 살아온 사람의 습관. 숨기지 마.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하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매를 올렸습니다. 피부가 드러났고 희미한 자국이 방 안의 빛 아래에서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 자국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손이 닿기 직전 그의 손이 떨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끝이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기억이 올라오는 떨림. 그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려다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그 매듭. 도윤이 거의 숨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묶었다. 방안이 멎었습니다. 태식이 말도 안 되라고 말하려는 얼굴이었고 명숙은 미소를 붙잡으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원장은 종이를 들고도 종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산소통과 모니터를 바라보며 사람의 사연이 의료기구보다 더 크게 자라는 순간을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하윤의 품에서 청꾸러미가 조금 풀렸습니다. 붉은 실이 바깥으로 살짝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춘자가 놀라 손을 뻗는 순간 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아주 작은 소리. 붉은 실 매듭이 바닥에서 한번 굴렀습니다. 굴러서 도윤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 매듭에 꽂혔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숨이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 매듭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실 다른 끝, 손때가 밴 촘촘함. 하지만 그 촘촘함이 오히려 말했습니다. 그날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꼭 묶었는지. 도윤이 손을 뻗어 붉은 실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려 실이 손가락 사이에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더 조심스럽게 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엄지로 눌렀습니다. 눌러보는 방식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자기 손이 만든 것을 확인하는 방식. 도윤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하늘아. 그 이름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의 지금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 어딘가가 그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부르던 소리, 누군가가 숨을 고르며 울음을 달래며 부르던 소리. 하윤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눈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건 인정이 아니라 무너짐의 전조입니다. 태식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여자 연기하는 겁니다. 저런 건 닥쳐.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눌렀습니다. 태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닥쳐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죄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이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춘자야, 이거 어디서 났지? 춘자는 무릎이 꺾일 듯 했다가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숨을 떨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묶어주신 겁니다. 그날 그 아이를 떠나보내며 불태우라 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명숙의 시선이 번개처럼 춘자에게 꽂혔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하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앞에 섰습니다. 춘자를 가리는 듯이 자신도 모르게 그 순간 도윤은 하윤의 몸짓을 보았습니다. 지키는 몸짓, 그건 돈으로 배우는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윤은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늘 익숙한 일의 결과입니다. 하윤이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하윤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저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도윤이 붉은 실을 쥔 채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소나기 안에서 붉은 실이 눌렸고 눌린 만큼 과거가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도윤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은 칼보다 무겁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코트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긴장할수록 손끝이 굳고 굳은 손은 물건을 놓칩니다. 작은 유리병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딸깍 굴러서 침대 옆 테이블 다리 아래에 멈췄습니다. 하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춘자도 보았습니다. 원장도 간호사도 태식도 모두 그 병을 보았습니다. 명숙의 표정이 처음으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미소가 아니라 빈 얼굴. 빈 얼굴은 들킨 얼굴입니다. 도윤이 산소줄을 건 채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명령은 떨지 않았습니다. 문 잠가. 그리고 그 병, 내 앞에 가져와. 태식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건 이미 판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윤은 붉은 실 매듭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진실이 먼저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할 진실이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문 잠가.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문은 닫혔고 닫힌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나갈 사람과 남아야 할 사람을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경호가 문 쪽으로 움직이자 태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그의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붉은 실 매듭을 손바닥 안에서 한 번 더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 눌림은 말보다 확실했습니다.
이미 봤다는 뜻, 이미 기억했다는 뜻, 이제 덮지 않겠다는 뜻. 도윤은 유리병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멈춰선 병, 작은 병이었지만 그 병 하나가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의심을 단단한 물건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물건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말을 부정해도 물건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원장, 도윤이 말했다. 저 병 지금 바로 검사실에 보내. 내 이름으로. 즉시 원장이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떨림은 겁이 아니라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명숙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가. 오해라는 단어가 끝나기도 전에 오해?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떨어진 게 오해냐?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표정을 억지로 붙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붙들리는 표정은 없습니다. 표정은 진실을 이깁니다. 태식이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사람 명숙은 오래 일한 사람입니다. 실수일 수도. 실수는 도윤이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번이다. 그 말이 태식의 목을 막았습니다. 태식은 잠깐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 속에서 눈빛만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떠넘기면 사나하는 계산.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대 옆 테이블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테이블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그녀는 붉은 실을 보았다가 도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살리자. 그녀가 이 방에 들어온 이유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회장님, 하윤이 말했다. 지금은 처치부터 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약은 멈춰야 해요. 적어도 오늘 분량부터. 원장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을 즉시 중단하고 대체 처방을. 태식이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여전했지만 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건 몸이고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윤 말대로. 도윤이 말했다. 지금부터 약 다시 짠다. 그리고 차트, 백업 포함해서 전부 가져와.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나갔고 복도에서 바퀴 소리와 서랍 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병원은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권력 때문에가 아니라 드디어 진짜 환자가 생겼을 때. 명숙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도망이었습니다. 사람은 들키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도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숙. 도윤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비서실에서 손 떼. 오늘부로.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멎었습니다. 해고라는 말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처음 느꼈을 것입니다. 도윤은 돈을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돈이 아니라 끊어냄으로 사람을 배웠습니다. 태식이 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 도윤의 눈이 태식을 찔렀습니다. 너도. 도윤이 말했다. 내가 묻겠다. 약이 바뀐 날 너는 어디 있었지? 태식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질문은 칼입니다. 대답은 피입니다. 태식은 대답 대신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숙도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눈. 그 눈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춘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그날 이후로도 약 봉투 접는 걸 봤습니다. 명숙 씨가 직접 손으로. 명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해요, 춘자.
목소리는 낮았지만 협박이었습니다. 하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막는 움직임. 협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방 안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도윤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산소줄 너머로 나온 숨이 하얗게 느껴질 정도로 얇았습니다. 그 얇은 숨끝에서 도윤이 말했다. 원장,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전부 진술받아. 그리고 그가 잠깐 멈추었다가 더 낮게 말했다. 경찰 부르자.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 하나가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무전기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는 소리. 절차는 느리지만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하윤은 가방에서 붉은 실 매듭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걸 도윤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매듭을 감쌌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하윤에게는 처음으로 연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따뜻해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끊기지 않아서 연결됩니다. 도윤이 하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직 다정함은 아니었습니다. 다정함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의 눈, 대신 책임을 알게 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윤, 도윤이 말했다. 너 어디서 살았냐? 그 질문은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더 아팠습니다. 하윤은 짧게 웃을 뻔했습니다. 웃음은 나지 않았고 숨만 조금 떨렸습니다. 살아냈어요. 하윤이 말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도윤의 눈이 한번 감겼다 떴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무게를 견디는 눈꺼풀. 그는 손을 뻗어 하윤의 손목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까처럼 확인하려는 손이 아니라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처음으로 말로 나왔습니다. 말이 늦게 나오면 말은 더 무겁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는 지금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원장이 처방을 다시 적어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새 약을 가져왔고 산소 흐름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니터의 경보음이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사람이 살아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죽 좀 드셔야 합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죽그릇에서 김이 났고 파 냄새가 아주 약하게 퍼졌습니다. 병실에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지만 그 냄새가 방 안의 얼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도윤이 죽그릇을 바라보다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먹자. 그가 말했다. 짧은 말. 하지만 그 말 속엔 내가 너를 안으로 들인다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춘자가 작은 숟가락을 2개 놓았습니다. 숟가락은 차가웠고 죽은 따뜻했습니다. 하윤이 한 숟가락 떠서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하윤이 말했다. 살아야 하니까요. 도윤이 그 숟가락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숟가락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실 매듭은 그의 손바닥 안에서 조용히 눌려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히 오늘 이 방에서 덮어둔 진실이 열렸다는 증거처럼